여러분 오늘장 지금 이 순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증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대비 지금 내용이 좀 더 많아진 시장이어서요. 하나씩 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 종목들 저희 모아봤거든요. 통해서 시장까지 분위기 읽어보면 좋겠네요. 먼저 SK하이닉스 궁금합니다. 갑자기 기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그죠? 예, 갑자기 1시 한 26분 그때 외국인 선물도 순매수 기조 그리고 SK하이닉스 필두로 완전히 또 플러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전에 저희 대담 시간에서는 연속성은 확인해 봐야 안다였거든요. 네. 어떤 평가 주십니까? 저도 일단 연속성은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대만 가건 지수에서도 대만 반도체 업종들이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한번 걸었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크게 문제 없을 거야라는 좀 생각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목표가 하향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IM증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BNK증권에서도 하향 내놓고 뱅크하고 아메리카까지 그 이유가 사실 HBM의 수요가 둬야 된다. 결국 내년까지는 그래도 저는 전망은 그래도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바일 쪽 관련 디램이 재고 물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격에 대한 인하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었던 그런 전망치가 조금은 감소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연일 3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점이 물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경계감도 있겠지만은 만약 내일 엔비디아에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기존에 보다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AMD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서도 2분기 실적 이후에 조금 이제 껄끄러운 멘트가 하나둘씩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일 진선황 대표의 발언 하나에 내일 좀 반도체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수를 쓰기보다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의 포지션을 정하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정도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발빠르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유한양액으로 넘어가 보죠. 참 고민됩니다. 네. 이 정도면 윗골이 길게 단 것도 아니고 추가 상방을 더 노리겠다라는 건지 일단 이전부터 쭉쭉쭉 매집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차익을 할지 더 욕심을 부려볼지 딱 고민되는 오늘이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가들이 12만 원, 제일 높은 데가 한 13만 원일 겁니다. 이미 대부분 여의도에 넘겼네요. 있는 목표가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유양형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테오젠이 한번 그 포인트를 보여줬고 이제 유양형이 이제 세로는 없다. 이제 알겠지만은 우리가 FDA 승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 로열티 수익 규제로 향후에 몇 년간의 그 밸류를 충분히 선반영시킨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유양형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로열티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65대 35 오스코텍가 이렇게 나눠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 내년 한 3천억 정도 매년 이제 밸류로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급등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오히려 다음 넥스트 유항량이 어딘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유한양행 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인데요. 가장 핫한 종목 뭐라고 보세요?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네. 종가를 과연 어떻게 세우나. 지금 갑자기 얘기 나오면서 수급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기계적 매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요. 그럼 이제부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어느 정도로 주십니까? 보통 이런 대형주들은 이게 항상 이런 스케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현대차 나왔고 밸류 그 관련된 공시도 나왔고 그러면 내일 현대차 목표가 사양에 대한 리포트가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결국 이거는 기간 플레이가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가 거의 한 30만 원 고지가에 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차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내일 하나둘씩 올라가 TP가 다 사양이 될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오늘 나왔던 인도 IPO에 대한 이슈 이게 결국 시장에서 하반기에 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심지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점차 차종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커진다고 봤을 때 현대차는 오늘 조금 이제 초반에 모아 가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내일도 아마 조금 갭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반도체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거래대금이 어수렸던 측면에서 현대차와 반도체가 내일 우리나라 시장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내일장에 있어서의 과연 어느 쪽으로 강세가 붙을지 고민 필요한 오늘장 보여집니다. 주식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코스피는 0.01% 올라서면서 2689선 빨간불 현재 지켜주고 있다가 다시 또 파란불 내려오면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월 28일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날. 여기에 더해서 29일 내일 새벽 6시면은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일부 그동안 좀 눌렸던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장 성격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체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차익이 나왔었던 테마성 성격도 있는데요. 추가 움직임이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테마의 소강 국면으로 보고 주도 섹터의 귀환으로 우리가 챙겨봐야 할지 이 부분 포인트 잡으면서 증시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0.02% 올라섭니다. 2689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에서 오늘 상승 기여를 이끈 것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유한양행 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빨갛게 올라왔다. 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2% 내려갑니다. 762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힘을 냈었던 쪽은 리노공업이라든지 알테오젠 정도로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이 1시 26분경을 기해서 순매수로 기조를 확실히 올려 세우면서요. 선물 순매수 포지션이 확인이 됐고 다만 현물 쪽에서는 덜어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4천억 원 가깝게 물량 덜어냈고 기관은 2,300억 원 넘게 지금 사자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외국인은 한결같이 매도 포지션 쪽으로 포지션 취했고 기관은 소폭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순매수 전환이 될 때 확실히 플러스 양봉으로서 시도를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0.79% 올라오면서 오늘 76,400원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가수급까지 더해진다면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들어왔고 오늘도 가수급상 외국인까지 더해졌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같이 집계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베팅적 성격인지 그 연속 흐름은 조금 더 주시하고 확인하자라는 의견이 오늘 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엔솔은 기타의 주도 섹터가 살아나는 속에서 2차 전지단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쌈바는 99만 1,0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현대차가 오늘의 또 오후장 주인공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뉴스 오늘 소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65% 올라서면서 25만 9,0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통큰 투자에 대한 결정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 목표도 굉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신차 라인업 확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관련주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와 같은 일부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단에 있어서도 현재 흐름이 같이 오후장에 수급이 집중됐으니까요. 내일장에 있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기아도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이 1.27% 올라서면서 사실 어제장에서도 프로그램성의 유입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알테오젠 실총 1위 종목으로서 1.27% 추가 상승 돋보입니다. 31만 9,000원에서 자리했고요. 2차 전지단 좀 같이 밀리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같은 소재단도 밀렸습니다. HLB 강보합권 보여지고 있고 자 이어서 리노공업이 오늘 또 리포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4.23%. 미세한 칩일수록 미세한 또 핀이 필요하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리노공업이 오늘 4.23%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습니다. 유한양행 필두로 확실히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테마와 신규 상장주 위주로서의 플레이로 그간의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확실히 뭔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재미있는 시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바이오 섹터는 주도 섹터로서의 네. 역할은 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좀 시들해지다 보니까 좀 지수에 대한 탄력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블랙의 가속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어 왔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이번 이익 전망치가 3분기 때 예상치보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연속적으로 보이려면은 내일 블랙의 가속기나 아니면 추후에 뭐 루틴이나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 수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충분히 여기까지 더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어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PC 수요는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게임이죠. 그 검은 신화 502 지금 1000만 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은 콘솔보다는 PC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PC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엔비디아 이제 RTX 4050 시리즈 이상이 돼야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수요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만약에 실적이 살짝 못 나오더라도 아마 젠슨왕은 게임 데이터나 아니면 AI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크게 3, 4분기에 부각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반반이었는데 조금은 조금 좋은 쪽으로 멘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젠슨 황 CEO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나와주는 숫자 더하기 가이던스 그리고 전망 그간에 깔렸던 우려들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일은 N 비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많이 그만큼 열망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종목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오늘 이 종목도 사실 좀 두각을 받긴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체코 원전, 그렇죠? 네. 근데 태클이 좀 걸려왔습니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원래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과거니까요. 추가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웨스팅하우스 소송 걸 수도 있다는 네. 뭐 태클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항상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또 체코 입장에서도 일단은 우려를 씻겨주는 모습을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추후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아직 수많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물론 오늘 반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복형 금강원장이 계속 꾸준하게 두산 지배 구조에 그죠. 대해서 이제 자꾸 태클을 걸고 있죠. 결국에는 아마 이복형 금강원장 말씀대로 주주들이 원하는 아니면 투명성이나 향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지배 구조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 두산 관련 그룹들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러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수급 유입 의음있어 같이 챙겨봤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우리는 관심을 잡아야 할까? 사실 7월부터 쭉 흐름 잡힌 쪽은 제약바이오이긴 한데 이쪽이 더 안전한 영역일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관심주는 어디로 볼까요? 감신주는 제2의 유황양행이라고 뭐 또 기사까지도 나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FDA 인증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FDA 인증을 앞으로 들어올 회사들은 어디인가에 대한 관심이 나왔을 때 이제 9번째 FDA 승인 국내에서 그게 유황양행입니다. 그러면 10번째는 이제 HK 이노엔 이제 여기 KK 이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다케다 제약에서 나오는 다케다 캡이 일단 먼저 북미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나온 지가 2019년쯤에 나오고 이제 5년 차인데 3년 만에 좀 단기간으로 이제 국내 그 매출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국내 신약이기 때문에 KCAP은 계속 꾸준히 40%, 50% 성장률을 매년 어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28년이 되면 총 100개국까지 KCAP을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작년 11월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령과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오히려 판매 수수료를 오히려 훨씬 더 깎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에 대한 마진도 굉장히 크고 있고 거기다가 보령을 만들어낸 그 고혈압 치료죠 카디브에 대한 판매 수익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 그 관련된 음료 그 숙취 해소제 이것도 지금 50% 정도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무난하다. 그러면 향후에 FDA 승인이 아마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HK 인노엔이 3만 원, 4만 원대를 계속 유지했었던 거는 계속 오백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이슈 다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HK 인노엔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다음 타자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에게는 그 견디셔 제품으로부터 예.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딱 견뎌야 하는 구간에서 네. SK 이노엔이 제2의 유한양행으로서의 움직임?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방을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가 5만 원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회사고 오랫동안 박스권이 나왔습니다. 예. 대신에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급 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6만 원도 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또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트라이 구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장은 잘 견고하게 버텨주는데 과연 내일 이후의 시장 컬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도 잘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